안녕하세요. 66 사이즈, 77 사이즈 통통이 분들을 위한 패션 영상을 만드는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6년, 7년, 8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 크게는 74kg, 적게는 53kg까지 꾸준히 막 왔다 갔다 했던, 요동쳤던 저의 몸무게 변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66 사이즈지만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를 그만둔 패션 유튜버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한 번이라도 와보시거나 제 패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제 썸네일에 제 키와 몸무게가 커다랗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67kg 나가면서 저렇게 크게 썸네일에다가 자기 몸무게를 써놓을 수 있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막 댓글로 물결님 당당한 모습이,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막 모자 이렇게 하고 막 옷 이렇게 하고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자신감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다이어트를 했었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다이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마름에 대한 동경? 이유 없는 동경이 있어서 마르지 않은 내 모습은 뚱뚱하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제 자신이 돼지 같고 살이 쪄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예뻐 보이고 싶고 예쁨으로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는데, 난 마르지 않기 때문에 뚱뚱해, 난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쪘어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신감이 엄청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입고 싶은 옷, 예쁜 옷을 그냥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입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다이어트를 꾸준히 미친 듯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에 취약한 저의 습관들이, 일단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막 단 거, 군것질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밥 먹는 거, 그러니까 밥, 면 이런 탄수화물 같은 걸 엄청 좋아하고, 더군다나 운동은 정말 싫어요. 귀찮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지루한 그런 일종의 행동들을 엄청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밥을 좋아하는 저의 습관과 저의 운동을 싫어하는 이 습관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서 계속 살이 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살이 그렇게 찐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나름의 공부 스트레스가 있었어서 밥 먹고 간식 먹고 이런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 먹고 라면 먹고 급식 먹고 빵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게 됐어요. 그때 당시 67kg, 68kg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의 몸무게죠. 근데 그때 약간 크게 빵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제가 진로를 전향을 하게 돼요. 제가 비석과 진로로 바꾸게 되었는데, 제가 희망을 하던 대학의 면접이 60%, 성적이 40%인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였거든요. 특히나 그 면접도 항공과처럼 딱 달라붙는 티셔츠 제공해주고, 거기에 정장 치마 입고 머리를 한 갈래로 딱 묶고 이렇게 보는 서비스과 형태의 면접을 보는 학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학과를 가려면 다이어트는 기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4, 5개월간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18, 19살의 나이였는데도 식욕 억제제를 먹고 한약 다이어트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래서 약간 미친 듯이 다이어트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7kg, 68kg의 몸에서 결과적으로 53kg까지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수시 1차를 딱 면접을 끝내고 긴장이 풀려버린 건지 미친 듯이 입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면접이 끝나자마자 또 밥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식의 나쁜 습관을 다 한 거예요. 다이어트의 나쁜 습관들을. 다행히도 수시 1차에 합격을 하게 돼서 저는 58kg의 몸무게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63에 58kg로 입학을 했지만 저희 학교가 120명의
여자 친구들로 구성된 학교였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 꾸미고 알르고 날씬한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제 스스로가 비석과에서 가장 뚱뚱한 비석과에서 가장 돼지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채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비석과 돼지다 해서 비대라고 막 얘기도 하고 다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많이 쪘을 때는 62kg, 적게 나갔을 때는 57kg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1살에 회사 입사를 하게 돼요. 입사를 할 때 당시에는 59kg의 붓기를 좀 빼가지고 59kg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막내고 막 사회생활도 잘하고 막 웃고 잘 웃고 하니까 예쁘게 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막 이런 회식은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밥도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 이거 고기 더 먹어라 이러면서 막 고기 얹어주시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되게 막 잘 먹고 했죠. 먹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1, 2년이 지나서 74kg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이게 4, 5kg 정도 쪘으면은 사람들이 아 뭐 얼굴에 좀 물이 올랐네, 뭐 통통해졌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10kg, 막 15kg 이렇게 찌면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세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사람들이 쉬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찐지 모르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체중계 올라갔는데 74kg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약간 살짝 충격을 받긴 했지만 약간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 그때부터 약간 급격한 나를 해치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시기여서 샐러드 먹고 이런 다이어트는 하지 않았고 그동안 못 배웠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수영과 걸스힙합 댄스 학원을 동시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달 정도를 다녔는데 그 2달 동안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막 엄청 급격하게 시기를 조절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서 2달 동안 7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후에 의류 판매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류 판매 일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사무직에 비해서 서서 일하고 움직임이 많고 하던 일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67kg, 8kg로 입사를 했던 일이었는데 점점 한 3, 4개월이 지나니까 한 63kg? 64kg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밤에 술도 엄청 먹고 막 한 끼에 뭐 미친 듯이 먹고 했는데도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의류 판매 일을 하다가 제가 작년 말에 약간 인생이 한번 휘청되는 시기가 왔어요. 누구나 한 번쯤 오는 그런 인생의 굴곡이 왔었는데 그때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해서 또 급격하게 또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63kg, 4kg였던 몸무게에서 이렇게 59, 60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혼자 너무 오래 지내기도 했고 좀 불안정한 시기여서 당분간 좀 가족들 품에 있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본가인 울산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밥을 먹어서 그런지 가족들이랑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건지 또 한 3, 4개월 동안 급격히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합니다. 살이 쪄서 지금의 66kg, 67kg의 제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막 마름으로 가기 위한 다이어트를 계속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마음이 불안정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불행했었어요. 밥 먹는 게. 왜냐면 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많이 먹으면 죄책감이 들고 적게 먹으면 아쉽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게 너무 불행하니까 막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이런 시기가 계속 지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약간 마음이 온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이 확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퇴사를 앞두고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야. 네가 지금 그 회사를 그만두던, 네가 거기서 회사를 나오고 서울에서 그냥 백수가 돼서 집에서만 굴러다녀도 넌 너무 소중하고 예쁜 우리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널 사랑해줄 자신이 있고 널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들이야. 넌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뭘 하던 그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엄마는 꿈이 있는 네 모습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너 지금 행복해? 그럼 행복하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약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마음이 되게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어떤 모습이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를 감싸고 있던 그 모든 불안감들이 싹 사라지면서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평화로워졌어요.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고 또 큰 마음의 변화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든 그냥 그게 나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딱 처음으로 저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대신에 운동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름으로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보다 나는 지금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게 더 행복감이 큰 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이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직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좀 서서히 진짜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난 이대로도 괜찮아. 난 지금도 괜찮겠다. 왜냐면 난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의류 판매 일을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옷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입어보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눈이 뜨였던 게 제 체형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 똑같은 저의 몸, 똑같은 몸무게의 몸이었어도 떡대가 있었던 나의 몸이 이제는 라인이 예쁜 몸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떡대가 있는 몸에서 아, 나는 볼륨감 있는 몸매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저의 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체형을 인지하게 되니까 제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예뻐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들을 입었을 때 제 몸매 라인을 살려주는 그리고 제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옷을 입다 보니까 약간 내 몸매 괜찮게 보이기 시작하네? 내 몸매 예쁘네? 라고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괜찮네? 괜찮은 것 같은데? 예뻐 보인다? 예쁜데? 이런 차례가 온 거예요. 내가 예뻐 보이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옷을 입게 되니까 점점 이 자존감도 너무 더 올라가고 만족감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옷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스타일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옷 입는 거에 대한 재미 자체가 들려버린 거예요. 아, 이거 입었을 때 너무 예뻐 보인다. 나 이거 입으니까 좀 자신감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예쁘지 않은 몸일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기에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몸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마르지 않고 날씬하지 않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 몸매로 생각이 들 수 있는 몸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고 예쁜 몸이기 때문에 뭔가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굳이?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몸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 자신감이 또 타인한테도 전해지더라고요. 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예뻐 보인다 라는 말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내 체형을 알게 되고 내 몸이 괜찮아 보이네? 이러면서 옷 입는 게 또 재밌어지고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신감이 느껴지고 또 자신감이 붙고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굳이?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없었고 예쁜 옷을 입고 싶었다 라는 저의 다이어트의 목적이 충족이 되어버렸달까요? 목적성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는. 앞으로도 뭔가 이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마르고 싶어서 내 몸을 해치는 스트레스만 주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초반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66kg, 67kg 이렇게 크게 제 몸무게를 써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몸무게는 그냥 단순한 수치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뭐 그냥 어차피 공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패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 자세한 신체 사이즈를 공개하는 거는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에 항상 더보기란에 적어두는 말이 있어요. 66 사이즈, 77 사이즈 분들을 위한 패션 영상을 찍는 영상 제작자로서이기 전에 옷 입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옷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말을 늘 하고 싶었어요. 사실 살이 찌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뭐 정말 먹는 게 좋아서 살이 쪘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살이 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에서 어떻든 간에 살이 쪘던 지금 현재 통통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밝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통통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행복하게 통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통통이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있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어떤 66 사이즈의 친구 한 명이 그냥 다이어트에 구애받지 않게 이렇게 행복하게 옷 입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행복할 수 있다. 66 사이즈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옷 입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또 패션 영상이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이. 안녕.